안녕하세요. 유튜브 차봤어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한 콘텐츠 만들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기자 시절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기자로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유튜브 부서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 산업을 취재하면서 매일매일 영상을 만드는 게 저의 미션이었거든요. 회사 채널에서 자동차 영상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해왔었습니다. 어쩐지 발음이나 어떤 제스처 이런 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원래 그러면 자동차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근데 저는 자동차 면허도 없었어요. 운전면허도 없었고 자동차라고 하면 그냥 바퀴가 4개 달린 어떤 그냥 움직이는 사물이다? 이 개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동차 자체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말하면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신 건가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그게 좀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괴로움이 약간 즐거움이 되는 순간이 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힘든데 힘들게 꾸역꾸역 뭔가를 막 자동차에 관해서 집어 넣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누구보다 자동차를 좀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재미를 늘려왔던 게 지금의 또 차박사역이 된 거죠. 아, 그러면 기자의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기자들의 좋은 점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취재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사실은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에 취재 기사를 작성하거나 뭐 영상을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한 거죠. 그런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고요. 또 시간을 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일반 9to6로 오피스 근무를 하는 회사원은 아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그 한 언론사에서 자기 바이라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건 기사를 쓰기도 하고 자기 얼굴을 내밀고 뭐 영상을 찍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본인 개개인이 갖는 책임 의식이 크고요.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에 따른 제약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책임지고 하나의 기사, 하나의 영상을 마무리하면 내 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일하고 싶은 분들, 막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분들에게는 기자는 천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도 있어요. 그만큼 책임이 많기 때문에 진짜 그 후폭풍? 그 부작용도 내가 다 감당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일반 회사원들에 비해서 더 큽니다. 내 이름이 계속 달리잖아요. 내 이름이 계속 대중들에게 각인되잖아요. 내 한마디의 실수가 회사 안에서 실수해서 그냥 창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실수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력을 안 좋게 미칠 수도 있고 항상 그런 부분들에 좀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은 기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기자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기자면 그래도 경쟁률도 높고 되게 괜찮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만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인생은 뭐랄까 드라마가 아닌가. 그냥 사실은 그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지만 회사 속에서 조직원으로서 사는 삶은 예측 가능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했고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뛰어들게 만들어야 그때부터 펼쳐지는 내 인생들이 또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그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무모하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그냥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자극이 있는 것,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
으로 나를 좀 인도하게 스스로 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삶과 좀 완전히 다른 삶으로 한 번 정도는 내 삶의 운전대를 그냥 확 꺾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후회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기자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멋진 직업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바로 교수라는 직업인데요. 올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제 예쁜 애기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앞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몽글몽글 마음이 설레는 기분인데요. 네, 올해 한 학기 동안 우리 정말 예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수업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제 이야기를 또 전달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라는 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그건 제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인생이 되게 드라마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끌려온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회사를 나오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시작하고 활동하면서 제가 졸업한 숙명여자대학교 모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의 족적들이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퇴사했어요? 왜 유튜브, 그것도 왜 자동차 유튜브 하세요?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갔는데 제 이제 고등학교 때 아니죠? 제 대학생 때 이제 우리 대학의 은사님이 그걸 보셨어요, 우연히. 제가 교수님께 일부러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건 아닌데 그 학교의 이 메인에 걸린 인터뷰를 보고 서영아, 너 소식 잘 봤다. 너 되게 멋지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사실 먼저 연락을 주셨고 그때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이제 근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교수님이 먼저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요새 1인 미디어가 정말 대세인 시장이고 그렇게 산업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스킬들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번 너의 그냥 실수들을 너의 후배들에게 너는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맡아달라 이 얘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에게 정식으로 강의 수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저에게 온 뭔가 하나의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너무 멋있으세요. 고마워요. 그러면 혹시 수업이 있는 날 교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수업이 있는 날은 진짜 수업 생각밖에 못해요, 사실은. 왜냐면 아무리 제가 그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로 활동을 해서 이렇게 정해진 일과대로 굴러가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맡은 그날은 진짜 강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전날에 잠도 좀 못 자고 그날은 딱 강의 생각만 하고 친구들 만나고 강의가 끝나면 이제 강의에서 부족한 게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강의에만 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물론 좀 불가능한 날도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어떻게 강의할지 한 번 더 복기하고 또 강의 자료 보완하고 그런 것들을 그날 하루 종일은 쏟았었던 것 같아요. 준비는 그 전날까지 끝내놓고. 그렇다면 서영님이 진행하시는 수업 방식이나 교육 철학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처음 수업을 해보는 거여가지고 처음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요. 첫사랑도 어렵고 첫 취업도 어렵고 다 그렇잖아요. 저에게도 진짜 사실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만의 하나의 철학이 있다면 내가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스킬이나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건 솔직히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색해도 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시대예요, 요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건 저랑 너무나도 비슷한 환경에서 그냥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태어나서 더 빨리 삽질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삽질을 나는 당신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 삶에 손해는 없어요 라는 저한테는 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을 것 같고 감사하게도 진짜 그런 친구들만 있어서 그래서 약간 저의 철학과 진심이 조금은 통한 수업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수업 자체로의 목표가 하나 있었다면 제가 어디 조직을 속하든 누군가 한 명이 소외되는 걸 잘 못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이 수업에서 뭔가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다, 나만 지금 뭔가 유리되어 있다 라는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하려고 실습하는 중간중간에 일부러 학생들한테 그냥 다 찾아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좀 소극적이거나 수줍거나 하는 어떤 친구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교수님이지만 그래도 다가왔을 때 밉지 않은, 싫지 않은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멋있네요. 그러면 교수라는 직업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진짜 그 아카데믹하게 오랫동안 학교에 계시는 진짜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그냥 피같이 저도 주니어 입장이어서 교수라는 직업의 장단점을 말하기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수업이라는 툴을 통해서 어떤 나의 삶과 내 삶의 어떤 스킬들을 나누는 사람의 입장에서 장단점을 꼽아보자면 장점은 가르치면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돼요. 내가 지금껏 배워왔던 게 정말 효율적인 방법인가? 왜냐면 나는 이걸 학생들께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 삶을 한 번 정도 다시 처음부터 복귀해보는 게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수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는 되게 좋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단점은 약간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정말 기대치만큼 이 모든 학생들이 다 잘 따라오고 있나를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수업을 가르치는 내내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정말 내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전달됐을까? 아이들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 이거를 나는 정말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이 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막 스토킹 하듯이 얘들아 잘 들었니?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답답함과 스스로 좀 싸워야 돼요. 그거는 저도 아직 좀 더 보완해야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정말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를 지금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수로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지금이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이제 같이 수업을 들었던 제가 너무 예뻐하던 우리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영감을 받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걸 액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일단 감동이었고 딱 현장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슨 대형 방송국에 이런 엄청난 제작진처럼 또 저를 맞아주시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그 가르치는 보람이라는 게 이럴 때 오는 거구나. 약간 누군가에게 그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래도 약간의 마중물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엄청 보람차고 기쁘고 아마 되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와,
와. 잘 컸다, 잘 컸다. 그러면 혹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저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한 학기 동안 거의 40명이 되는 학생들과 계속 교류를 했잖아요. 이게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우리가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학기면 거의 최소 3달 정도는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교수에게 컨택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컨택을 하는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그 학생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적극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잘 뭔가 못해. 역량이 딸려. 실력이 약간 부족해. 그래도 이 학생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 컨택에 트라이를 했던 증거가 빈도로 남잖아요. 그럼 교수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똑똑한 친구들은 괜히 자기가 알아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교수에게 물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또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상대에게 많은 빈도로 질문을 건네면요, 상대방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교수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40명 중에 기억시키면 그럼 성공이에요. 그러면 너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결국 채점을 로봇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라는 사람이 하잖아요. 무조건 많이 각인시키고 많이 컨택해서 많은 빈도로 내가 이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